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개 상쾌 통쾌한 정치의 술 서정욱의 법대로 10월 5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이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갑자기 대치기가 있었어요. 대치기. 제가 딱 보니까 이재명이 혹대려고 하다가 이하영을 내세워서 혹대려고 하다가 큰 혹을 3개가 그냥 붙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는데 일단 3대 의혹이 있는 거죠. 3가지가 새로 드러난 거죠. 재판거래, 변호사비 대납, 정치자금 준 거 이 3가지인데 뭐가 가장 심각한 걸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방송을 했는데요. 예. 거기에 녹취록에 보면 팩트가 1개 있다고 돼 있잖아요. 맞아, 팩트 있다. 조선일보도 녹취록 전문에 보면 이 3개 의혹인데 이 중에 확실하게 팩트가 1개 있다. 그게 두렵다 이런 말 넣어죠.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넣어죠. 요걸 제가 이제 쌍방울의 비서실장 했던 이번에 국감도 나왔죠. 음용수. 음용수 비서실장 이번에 국감에서 제가 볼 때는 국감 서타 비슷하게 맞다. 국감에 나가기 전에 저하고 통화하고 저기 상의를 했고요. 이번에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서정욱 TV에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분한테 저 기사를 보내봤죠. 팩트가 1개 있다. 3개 의혹인데 1개 있다고 돼 있잖아. 맞아요. 이게 조선일보에서 쭉 이렇게 일문일답을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그 3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팩트가 하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뭔가 궁금하잖아, 셋 중에. 그러면 잠깐만요. 그게 팩트가 하나 있는 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 이거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 팩트가 있으니까. 뭐죠? 그게 이해찬 광장. 그 광장에 그때 월 3천만 원씩 용돈으로 줬다.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게 김성태가. 크게 이제 이해찬 지원이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우리가 보통 알려진 거는 이제 이해찬이가 2020년 4월부터 이게 2년간 죽거든요. 그렇죠. 2020년 4월부터. 2022년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 끝나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2020년 5월까지가 국회의원이잖아. 이해찬이 국회의원이죠.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죠. 그다음에 8월 달까지 당 대표야. 그렇죠. 그럼 맞아. 정치인이죠. 정치인이죠. 근데 돈은 4월 달부터 7억 2천을 준 거예요. 2020년 4월부터 2년간 7억 2천. 그러면은 민간인일 때 준 거는 뇌물이네. 공무원일 때. 공무원일 때 준 거. 뇌물이고. 그다음에 정치 자금이죠. 정치인이잖아. 정당 대표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대표 물러나도 이게 이재명 선거 비용이거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정치자금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다가. 맞아요. 그거 수사한다고 그때 하다가 이제 김영남 부장이 하다가 이재명이 대북 송금하는 바람에 캐비넷에 좀 열었는데. 맞아. 수사가요. 8번 준 거는 이게 특정을 했대요. 그래요? 장소와 시간 8번 준 거. 이는 24번이잖아. 이제 매달 3천만 원씩 줬다고 나왔는데 8번은 특정이 됐다. 검찰에. 24번 중에서 8번이. 어떻게. 김성태가 이하영에게 준 거죠. 그래 게 아니고. 예찬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김성태 회장이 직원한테 줘. 직원한테 일단 주고. 직원이 그럼 여의도 앞에 국민은행이 있어요. 국민은행 있죠. 거기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그 돈을 인출해서. 그거는 이제 박명철 부회장을 줘. 박용철 부회장이 쌍방울 공채기. 그러면 이제 박용철이가 이화영을 줘. 이하영한테 줘. 이화영이가 이제 이해찬이한테 주는 거지. 배달 소고를 못 내지. 못 내네. 어떻게 이해찬이 준다고 돈 받아간 걸 배달 소고는 못 냅니다. 그렇네. 어떻게 배달 소고 내? 자기 하늘 같은 사람인데. 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국민은행 거기서 돈을 인출을 하면은 여기서 진미파라곤. 끄면은 진미파라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미파라곤에 이해찬의 사무실이 있잖아. 그렇죠.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도 있고. 그 돈 준 게 하나 있고. 그걸 안 물었대. 많이 안 물었대. 굉장히 구체적이네. 저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국회대로 이쪽으로 쭉 지하차도 쪽으로 가면 국민은행이 있어요. 국민은행이 있고 거기서 돈을 찾아서 진미파라곤 가려면 일로 가서 한번 꺾으면 진미파라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돈을 찾은 거네. 그렇죠. 그게 인출 내역이 있잖아요. 현금 3천만 원이니까. 그게 이제 가장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이제 오디오 있죠. 맞아. 그 이야기도 있어요. 170만 원. 오디오도. 쌍방울 카드로. 쌍방울 그것만 카드로 어디만 있겠냐고.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 데 비용들. 그다음에 옛날에 2017년에 쌍방울 공장에 이해찬이가 방문한 게 있어요.
아, 예, 예. 뭐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거죠. 예, 저 중국에. 예. 예. 그 비용을 지금 쌍방울 다 댔대. 예, 그렇죠. 국회의원이 외국 오는데 다 비용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세 번째고. 예. 그다음에 그 이해찬이 보좌가 황모 씨 있잖아. 예. 쌍방울에 그 사회설 시키죠. 예. 이런 수많은 유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해찬 조직 광장이 민주평화광장 바뀌면서 한 거. 이게 그 가장 팩트가 한 게 있다는 게 이해찬 지원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찬을 왜 그렇게까지 지원을 했느냐면은 이해찬이 이재명의 후기연인이고 그렇죠. 비선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결국 이해찬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쌍방울은 엄청난 지원을 받는다. 뭐 그게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했던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그 이해찬이가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로 또 이재명이 지지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 이재명이 자체가 뭐 조직이 있는 건 아니잖아. 변방에 뭐 사또라고 그냥 자기들 말로는. 아, 그럼요. 그때 뭐 성남시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처음에 중앙에 들어올 때 이해찬 없었으면 뿌리 못 내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해찬이가 이재명이를 만들어 줬고 거기에 연락책이 이화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1순위가 이해찬이가 그다음에 이재명이죠. 그렇겠네. 자기 입장에서는 예. 제일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팩트한 게 있다는 게 이해찬 부분이다. 물론 이제 그 김용희가 통해서 지원한 거, 그다음에 그 사법 판사 로비인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대법원까지 항소심 이거 세 가지가 다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해찬 부분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그걸 고발을 이제 지금 한다고 하죠. 예, 고발을 그렇죠. 하면은 이해찬과 이재명과 이화영이 이제 같이 고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찬 이름이 없어가지고 제가 국민의힘에 이야기했죠. 예. 거기 이재명하고 이화영하고 김성태를 고발한대. 근데 김성태는 지금 양심선을 하고 이제 하려는데. 어쨌든 뭐 김성태는 돈을 줬기 때문에 이제 돈 준 사람하고 그렇죠. 받은 사람은 따로따로 해야죠.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이해찬에 들어가는데 이해찬은 왜 빼지? 또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러니까 지금 건강에 너무 안 좋다는 말도 있고. 어차피 이게 그 이재명 선거도 쓴 거잖아. 이화영한테 주석 갔으니. 수사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할 수가 있겠네. 예, 수사하다가 당연히 이해찬 법실에서는 고소장에 열라고 촉구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팩트가 있다는 거하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하는 게 그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비서실장 이야기는 이 돈을 지원한 문제, 월 3천만 원 지원한 문제고 그 다음에 금액이 더 된다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걸 과정을 좀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좀 더 여기 있네. 그리고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있다. 이건 이제 대법원 로비 이야기인가요? 법원 로비의 구체적인 변호사비 대납에 구체적인 액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변호사비 대납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세 가지 중에서 광장에 월 3천만 원 지급한 거는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그게 요게 왜 그러냐 또 배경이 있어요. 예. 보세요. 세 개의 의혹이죠. 하나는 이제 그 재판의 그 판사 로비 변호사비 대납 이거는 이재명에 관한 거죠. 예. 그렇지. 그다음에 그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 준 것도 이재명에 관한 거죠. 근데 광장은 누구에게 이해찬이죠. 이해찬이죠. 그럼 이게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뭐 타격받는 게 굉장히 두렵겠습니까? 아니죠. 이해찬이 타격받으면 그러니까 자기 보스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렵다는 게 바로 이게 광장 이해찬이 한데까지 튀니까 두려운 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재명이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재명이 안중에 앞서. 그렇지. 이해찬 이재명이면은 이재명은 어떻게 되든지 이해찬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해찬한테 직격탄이 가니까는 굉장히 두렵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녹취할 때 그런 게 놉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의리가 없어요. 그렇겠네. 그게 두렵네. 그래서 그건 잠시 후에 또 왜 이해찬에 대해서 경외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테고 그러면은. 자, 이제 그 돈 간 거, 광장에 돈 간 건 그렇다 치고, 그런 게 가장 두려운 거고, 그게 팩토고, 또 하나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때 20억 그 대납 이야기가 있었고, 초기에. 그리고 어떤 그 녹음 파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선거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기소를 안 했지 않습니까? 기소를 안 했는데, 그때 이 공소시효가 빡빡해서 기소를 못 했는데, 그런데 이 전환 사채를 통해서 쌍방울 돈이 변호사비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가. 그럼 그 수사가 이제 다시 시작이 돼야 되겠네요. 수사가 이제 되는데요. 이 변호사비
대납하고 이제 그다음에 권순일 로비 있잖아요. 예. 판사 로비. 요걸 이게 좀 분리가 봐야 됩니다. 네, 분류를 해야죠. 예. 일단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요. 솔직히 말하면 김성태 회장도 잘 몰라. 김성태 회장이 이제 금고직이 김태헌이라고 매제예요. 예. 김태헌. 그때 한번 이름 났던 거. 그때 도망갔다 태국 잡혀왔죠. 그렇죠. 이분이 금고직이라서 자금 관리를 했고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흐름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김성태 회장도. 예. 보고만 대충 받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이게 변호사비 대납은요. 이게 있습니다. 천화동이 1호. 천화동인 1호. 예. 그게 보면 이제 하천대유에서 이제 1호가 이게 428억이 정진상이 측이다. 그렇죠. 뇌물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뭐 저수지 대장동 저수지 하는 거 그거. 그럼요. 거기서 이제 30억을 최우향이가 가장 키맨입니다. 그 오토바이맨. 그렇죠. 헬멧맨. 헬멧맨. 예. 최우향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김성태 회장하고 쌍방울을 2010년에 처음 같이 인수했어. 같이 2010년에 쌍방울 인수하거든. 예. 김성태가. 김성태하고 최우향이 같이 이제. 최우향이 이제 M&A 회사 하거든. 예. 같이 인수해서 쌍방울의 대표이사를 하고 나중에 부회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화천대유로 가. 터질 때 화천대유 이사야. 예.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지금은 이제 쌍방울하고 연결고리가 헬멧맨 최우양. 이분이 목포 새마을파 출신의 조폭인데 근데 기업을 잘해요. 그 마지막에 김만배 390억 순계가 처벌된 거 봤죠? 맞아. 그게 최우양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때 해가지고 이렇게 봐요. 천화동인 1호에서 30억을 다 빼요. 그건 놓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게 최우양이가 여러 번 돈을 돌리고 세탁하고 돌려요. 그다음에 그 돈에 KH하고도 막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변호사비 대납이 됐다. 결국 천화동인 1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재명 측의 돈이죠. 그렇네. 거기서 이게 빼고 돌리는데 이게 좀 대납인지 애매하긴 하죠. 쌍방울 돈에서 간 거는 맞아. 왜 그 30을 빼가 쌍방울이 굴리다가 거기서 변호사비로 많이 나갔다. 한 50억 가까이 있을 때 20억이 아니고. 그래. 처음에 하면 30억을 빼가 굴리고 돈이 좀 늘잖아. 거의 이재명 변호사비 정도로 이게 나간 게 한 50억 정도 된다. 자기는 그때. 근데 이태영한테 20억 준 거지. 그렇지. 이태영이 20억이고. 이태영 변호사 20억이고.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돈이 간 거는 맞고 그 원천 자금은 최우양이가 이제 천화동 1호에서 종잣돈으로 계속 만들었다. 이런 데 그게 가장 유력한 임원들 이야기인데. 어차피 천화동 1호가 이재명 거면 자기 거네. 그러니까 근데 뇌물이니까. 결국 이제 김만배, 이재명, 쌍방울이 한 몸이라 보면 돼. 변호사 대납과 로비도 그래. 저는 그래서 이게 법원 로비 그러니까는 재판 거래. 그게 지금까지 이제 김만배를 통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건순일한테 가서 무죄로 파기 환송시키는데 제일 처음에 그러면은 법원 로비를 시작을 했던 게 오히려 김성태 쪽이네. 그렇죠. 이하영을 통해서 김성태 쪽이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 정언도 나오는데 나오죠. 그 권순이가 쌍방울 로비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1심, 2심 계속 로비를 하다가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2심에서는 실패했지. 일부 성공. 300만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이 비용도 대주고 변호사비 로비 하다가 대법원에 가니까 권순일이 있네. 그런데 김만배가 이제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김만배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유동규가 정언을 하죠. 김만배가 이 권순일은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김성태가 해서는 안 돼. 그렇죠.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권순일과 김만배는 평판사 때부터 법조 출입을 했으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법조 출입 기사였고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게 친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관리한다고 하죠. 관리를 한 거지. 근데 그걸 이제 권순일이하고 제가 김만배하고 재판 거래 이게 흉악하잖아. 이게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저도 이게 여러 군데 물어보고 다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 그때 김만배 입장에서는 권순일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 대법원에 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돈 써가면서 로비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결국 이제 권순일 비타오백 값은 쌍방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쌍방울에서? 그게 판사 로비야. 항소심, 대법원 다. 전부 이게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면 재판거리 추락하잖아요. 수혜자는 이재명,
맞죠? 그렇죠. 최종 수혜자는 무조건 이재명이죠, 이것도. 그다음에 재판 대법원 실행자는 권순일. 네. 그다음에 거래니까 중개에는 김만배. 네, 네. 근데 중개 수수료 돈을 내는 건 네. 쌍방울 돈이야. 아, 그러면 권순일한테 갔던 비타 500 안에 든 돈도 쌍방울 돈일 수가 그렇죠. 있네.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쌍방울이 돈은 되는 기업이고 네. 제일 밑에잖아. 네. 근데 그때가는 김만배가 김만배가 최고 갑이야. 왜 정진상이나 이재명도 쩔쩔매. 그렇지. 권순일이 방을 내 집 드나듯이 드나들고 사건이 어떤 단계 어떻게 되는 걸 다 아니까 완전히 김만배한테 목줄이 달려 있잖아. 왜 그때 파기될 가능성은 0%라고 해서 법조계. 지금도 그래. 0.00001%. 아니 연구원들이 100%다 기각으로 써왔잖아. 이걸 뒤집은 게 김만배인데. 그러니까 김만배가 지돈 써가면서 로비해줄 이유가 없지. 그렇죠. 지는 권순일하고 접촉만 해도 이게 갑이야. 그러면 김만배 그 압수수색 그 한 거 보면은 그런 메모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성태 20억. 김성태한테서 20억이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렇죠. 로비하라고. 그럼요. 돈은 이게 전부 다 쌍방울이 되고 김만배가 지돈까지 써가면서 권순일이 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자기는 권순일이 방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모든 거 아는 양 그것만 해도 갑이거든. 그때는 정진상이도 꼼짝 못했대.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게 눈치 없이 김만배하고 좀 싸웠잖아. 그때마다 그렇지. 맞아, 정진상이가 혼냈대. 야 동규야, 우리 주군의 목을 쥐고 있는 게 김만배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그 대법원에 기각되는 순간에 모든 정치점이 뭐 끝이잖아. 끝이죠. 근데 목숨줄은 김만배가 쥐고 있으니 그때부터 김만배가 해달라는 데 다 해줘. 그때 1조 버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대법원의 재판 거래만 계속 그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리를 하면은 권순일에 대한 김만배는 김만배의 인맥으로 권순일을 접촉을 해서 로비를 했고, 그 돈은 이 김성태가 됐다. 이제 쌍방울, 이렇게 그렇죠. 쌍방울이 됐다가 되는데, 그럼 1심, 2심도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당연히 로비했죠. 여기 녹취록에 김형태 변호사하고 한 녹취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김형태가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했다는 것이지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이재명이 무죄 나올 때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뭐 대법관 어쩌고 그러니까 그 권순일에 대한 로비 어쩌고 그 말이냐고 김형태가 하니까는 이화영이 그것도 있고 2심 재판이 있고. 그렇죠. 항소심. 그럼 2심 재판부에도 로비를 했다. 그렇죠. 그게 항소심이에요. 그럼 1, 2심 다 로비를 했네요. 전부 이게 그 로비를 당연히 한다 봐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 우리 법조계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좀 일부 그런 게 있지만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지금도. 물론 그 이제 로비를 했다. 로비라는 게 뭐 판사하고 친한 뭐 온갖 변호사 다 쓰면서 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 재판 거래까지는 이제 아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2심에서는 또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벌금 300만 원. 일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뭐 재판 거래를 했다 이렇게 또 단언하기는 그거는 이제 좀 유보를 해야 되고 그건 나중에 또 수사를 혹시 할지 모르지만은 일단 이거는 그 권순일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시작이 됐으면은 이 재판 거래 의혹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네요. 이게 김성태까지 새로운 개입이 수사 됐고. 들어갈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권순일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법만 기소했잖아. 변호사법. 근데 이거 아직 50억 로비 이거는 이제 그 반부패 3부의 이성학 부장이 아직 들고 있잖아요. 아마 근데 그 이번에 김성태장이 10월 17일 날 이화영 재판 항소심에 나가잖아. 정인으로. 그러면 이게 그 엄청나게 폭탄 발언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비실장이 그래요. 비실장이. 제가 화요일에 인터뷰한다니까. 많이 김성태장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내가 안 부르대 이때까지. 검찰 안 부르대. 아직도 이화영에 미련이 있대.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그 판사한테 얼마 주고 누구 한다고 얼마 준지 이런 거 안 부르잖아 아직. 이렇게 놓여 있잖아.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 이미 그 다 검찰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거의 안 부른 거죠. 아직 본인도 또 처벌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진짜 다 부르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겠네. 쌍방울 김만배 씨하고 거래가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참고 있겠죠. 본인도 형량을 줄이되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번에 아마 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겠네. 그 비서실장은 원래 어떤 뭐 쌍방울 출신인가요? 초대 비서실장이니까. 쌍방울 원래 거기 지금도 수시로 전화 오신다. 그럼 거기 원래 그 쌍방울 그러니까 회사원 출신이겠네.
그렇죠. 예, 예. 네. 그 장방울에서 이번에 봤잖아요. 국감 스타. 네, 봤어요. 네. 정말 그 할 말 똑부러지게 하고. 그럼요. 뭐 저기 이화영이 뭐 궁수렁궁수렁 되니까 딱 바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바로 반박을 해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아주 그래도 쌍방울 그룹의 초대 비서실장이고 네, 그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할 말 다 하고. 네.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는 이해찬에게 준 돈은 살펴봤고 변호사비 대납도 이제 다시 수사돼야 되고 재판 거래인데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재판 거래 이제 김만배를 통해서 권순일에게 재판 거래를 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나중에 수사가 돼서 그런 사실이 밝혀졌어도 이재명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 그냥 김만배가 나를 위해서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른다고 할 텐데 김성태 건은 이화영이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화영이 개입되어 있으면 이화영은 완전히 이재명의 핵심 척건이었잖아. 어쨌든 네. 그 대선 무렵에서는. 네. 그러면 그거는 뭐 부인을 하지, 그건 또 직접적으로 이재명과 연결 고리가 또 확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김성태를 통하게 되면. 아마 근데 뭐 어떻게 이재명이는 어떻게 항상 이게 그 사이에 정지상이가 있으니까. 또 모든 건 이게 정지상이가. 네. 이게 방패막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이도 아직 입을 안 열고 있으니 그래도 이제 김성태 회장이 만약 구체적으로 그냥 지금 판사 로비만 돼 있잖아. 그다음에 대법원은 지금 김만배하고 권순일 알려져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대법원의 권순일 로비도 만약에 쌍방울이 대줬다면 이런 게 엄청난 새로운 국면이 되잖아요. 권순일에 대한 로비 자금을 쌍방울이 대줬다. 예, 그렇죠. 그런 게 새로운 사실이거든. 새로운 사실이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도 로비한다고 뜯어갔겠지. 뭐 선고했던 실패 떠나서. 그렇지. 그것도 이게 폭로노고. 그다음에 김용을 통해서 이제 준 게 하나 남잖아. 요거는요. 김용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용한테는 이제 그 이재명이 그 첫날에 왜 쪼개기 온 거 막 2억 가까이 들었잖아. 이런 것도 이게 김용 관계되고. 근데 개인적으로도 한 2번 정도 제가 들었어요. 2번 정도 김용한테도 주는가 봐. 근데 이게 아직 안 밝혀졌거든. 김용한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용한테 개인적으로 돈 준 거. 뭐 이재명한테 준 거. 이런 게 폭로가 나오면 커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어쨌든 그 이화영과 김형태의 녹음 파일 이게 그 역풍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또 김형태는 그 내용을 보니까 김형태가 이화영에게 거의 이제 반말을 뭐 하는 식이던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일종의 그 이화영이 그 자파원로 김형태에게 고민 상담하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막 묻어 있어요. 그거 이제 수사를 해야 될 테고, 그때 거기 또 아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비서실장 엄영수 비서실장이 이 서정욱 TV 언제? 화요일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서정의 법대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